그다음에 오늘 보실 거는 438페이지. 438페이지에서 저기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주 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공급,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 없이 무슨 재화요? 잔존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간주의 뜻이 간주하고 의지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요거를 이제 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가공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공급은 회사 내부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류를 또 따로 외우셔야 되는데, 면세에 쓰는 거랑 면세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요거를 다른 말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도 하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는 본지점 간의 거래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가지를 따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가공급은 뭐냐면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거예요. 외부에다 쓰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자가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간주제도를 두는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냐면은,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살 때 무슨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요? 매입세액 공제.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너네 이거 샀을 때 빼줬잖아. 그러니까 팔면 뭐 내요? 세금 내. 요게 간주공급의 기본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뭐냐면, 국가에서 빼주는 이유가 뭐죠? 세금 빼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많이 팔아서 뭐 해라? 세금을 납부해라. 이게 국가의 목적이잖아요. 국가가 회사나 이런 식당들 망하라고 법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망하면 망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회사 망해야 된다, 상점 망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법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회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식당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당연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매입세액을 뭐 했다? 공제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면세. 이게 뭐냐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면세는 뭐를 안 내죠? 세금을 안 내요. 그럼 원칙적으로 살 때도 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너네 빼줬는데 면세에 썼네? 그러면 면세에 썼어도 과세에 쓴 것처럼 생각하고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네. 이게 간주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빼줬으니까 너네 그거 팔아서 세금을 내야 돼. 왜냐면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 혜택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해결을 해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게 뭐냐면, 요거를 다른 말로 1000cc 넘는 차라고 해요. 그래서 경차가 아닌 것. 우리나라에서 경차까지가 몇 cc예요? 1000cc예요. 그래서 1000cc가 넘어가면은 뭐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경차를 많이 타기를 원해요? 경차보다 큰 차를 타기를 원해요? 네, 작은 차를 타기 원합니다. 국가 입장에선. 왜 그러냐면 땅덩어리도 좁죠. 그래서 맨날 TV에 나오는 게 1년에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차문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 안 나잖아요, 대한민국에. 예. 그래서 기름 관련된 내용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작은 차를 타길 원해요. 근데 그 국가 말 안 들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를 많이 내게 만들면 되죠? 세금을 많이 내게. 근데 경차 왜 안 타요? 첫 번째로 위험해서. 사고 나면 크게 다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차 타고 다니면 없어 보여. 네, 무시당하죠. 아니 대한민국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실제.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근데 차를 딱 끌고 왔는데 경차야. 그러면 여자분 얼굴이 바뀝니다.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자분이 고민 중이야. 아, 이 남자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야. 근데 갑자기 착 딱 나왔는데 외제차야. 그럼 여자분 얼굴이 화색으로 바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왕이면 내가 타고 먹고 이럴 게 비싼 거 먹고 싶어요? 싼 거 먹고 싶어요? 비싼 거 먹고 싶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차를 안 타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걸로 보는 게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작은 차를 타면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주차비도 지원해주고 통행료도 반값 해주고, 예, 주차비도 반만 내면 되죠. 작은 차들은.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 말을 안 듣네? 그러면 방법은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그 페널티 중에 하나가 뭐를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게.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법인 차량들 그거 다 바뀌잖아요. 번호판 색깔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차를 딱 보면 이게 개인 차인지 법인 차인지 영업용 차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개인 차는 하얀색, 그 다음에 영업용 차는 무슨 색이요?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차는 무슨 색 해갖고 그 딱 색깔만 보면 아 이거 누구 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네. 초록색이나 어쨌든 좀 진한 색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요? 네. 빨간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강렬하게. 네.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그거. 어쨌든 그래서 1000cc 넘는 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덜 줍니다. 그 다음에 직매장 반출. 요건 뭐냐면은 네. 그렇죠. 8인승까지가 네. 그렇죠. 8인승까지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예요. 그래서 9인승부터는 괜찮아요. 네. 9인승부터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로 안 보고 영업용 차량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9인승이 저기부터잖아요. 봉고차. 그렇죠. 승합차. 그래서 9인승은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외울 때는 그 8인승 이하도 같이 외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직매장 반출.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본점하고 지점이 있어요. 본지점이 있는데 아니면 직매장을 갖고 있는데 그 직매장에다가 공짜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공짜로 줬다를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왜냐면 회사의 목적은 뭐죠? 네, 이익 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죠? 회사의 목적은 그러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보내거나 본점에서 직매장으로 보낼 때 원가로 줄 것이다, 이익을 붙일 것이다? 네. 아니죠. 이익 붙여야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내가 만약에 본사예요. 그러면 이런 대리점이나 이런 데 물건 보낼 때 원가로 줘요? 거기에다 이익을 붙여서 줘요? 이익 붙여서 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짜로 줬대. 이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아니 원가로 준 것도 인정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본사가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건 팔 때마다 뭐 하는 거죠? 이익 붙여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백종원 아저씨가 TV에 나오시면 잘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장사꾼이라고. 그래서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재료를 넘길 때 거기에다 이익 붙여서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재료 팔 때, 또 하나는 가맹비 받을 때, 또 하나는 인테리어에서 빼먹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 군데에서. 그래서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 공짜로 줬다라고 얘기해도 이거는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뭐 내라는 얘기예요? 세금 내라. 근데 여기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얘만 간주 공급 중 유일하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여기 앞에 빼고 뭐 발행 가능하다고요? 세금 계산서. 왜 그러냐면 본사도 사업체고 지점도 업체잖아요.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계산서는 누구들끼리 주고받는 거냐면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 계산서를 뭐 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 이제 개인적 공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컴퓨터 파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뭐 파는 회사라고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파는 회사 사장님인데 조카가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한 대 공짜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국가에서는 너 이거 꼭 공짜로 판 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근데 이거 왜 인정해주면 안 되냐면은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런 거를 인정을 해주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떻게 장난치냐면은 합법적으로 팔아놓고선 이거 안 팔았는데요, 친척 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국가에서는 너네 이거 정상적으로 판 거다라고 생각하고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준 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요거는 쪽지 시험은 보진 않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좀 봐주세요. 441페이지 보시면 개인적 공급에서 중요한 거는 거기 보시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그 다음에 여기에다 밑줄 치세요.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그 다음에 연간 10만원 이하의 명절, 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공급은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직원들 결혼하거나 그러면 경조사비 내요. 결혼하거나 뭐 안 좋은 일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 경조사비 내요 안 내요? 내죠. 근데 1년에 얼마까지는 비과세로 인정을 하겠다? 10만원까지. 1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직원들 생일날 회사에서 뭐 10만원 우리 회사 물건을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어폰 파는 회사예요. 뭐 파는 회사라고요? 이어폰. 근데 이어폰이 만약에 8만원짜리야. 그러면 요거는 공짜로 주셔도 돼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고요? 10만원까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직원들한테 줬는데 이 물건 가격이 만약에 12만원이야. 그러면 2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까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10만원까지. 그거 좀 봐두세요. 그리고 당연히 작업복이나 작업모나 작업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 거두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는 복지 차원으로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고 계세요. 뭐 하나는 알고 계시냐면 이거는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일인데 뭐냐면 작업복이나 작업화 같은 거
줄 때, 이런 거 지급할 때에 되도록이면 규정을 하나 만드세요. 무슨 규정을 만드냐면은, 이 직원이 얼마 이상 다니면 회사에서 무료로 지급하겠다. 이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실제 그 제조회사 다닐 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직원이 한 명 새로 왔어요. 직원이 새로 왔으니까 작업복하고 작업복, 작업화 같은 거 사줬을 거 아니에요. 사다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일주일도 안 다니고 그만뒀어요. 근데 문제는 돈 주고 뭐를 샀죠? 작업복 같은 거 샀죠. 근데 어쨌든 입었잖아요. 입었으면 딴 사람들 입으려고 그래요?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안 입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작업복 싼 거 산다고 맨날 욕하거든요. 사주려면 좀 좋은 걸 사주든가 그러지. 라고 맨날 욕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줘도 안 입는 거예요. 남들이 입었었던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입었었던 사람한테 가져가라 그러고 월급에서 뭐 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한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위에서는 계속 뭐 하라 그래요? 제가 입던 거니까 제 월급에서 빼. 그러고 그분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빼면은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누가 제일 힘드냐면요. 가운데 껴있는 놈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껴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안 빼고 다 주고 마무리하긴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그 계약서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거기에다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갔던 그 회사가 한 30년 된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갖고 중소기업 가시면 안 돼요. 중소기업은 오래됐든 오래 안 됐든 한 웬만한 회사들은요 규정이 개판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다녀봤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주먹구구식이 많고 그 다음에 그날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대기업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나 들어가는 데가 50년 된 회사래. 근데 가보면 엉망진창인 회사들도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잘 되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안 되어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필요한 것들은 일하시면서 채울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껴갖고 그때 좀 혼자서 짜증 아닌 짜증이 좀 많이 났었죠.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나 월급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내 월급에서 깔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상 증여예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사업상 증여는 말 그대로 사업과 관련돼서 거래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컴퓨터 판매 회사예요. 근데 거래처에서 조만간 100대 구매 예정이에요. 그러면 거래처 담당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대 정도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짜로 줬잖아요. 그러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그래 너네 이거 거래처한테 줬으니까 인정해 줄게 이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상적으로 안 팔고 다 비정상이 정상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짜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하고 거래는 하는데 국가한테는 뭐라고 보고하는 거냐면 거래처에 줬는데요. 거래처에 잘 보이려고 한 대 줬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고요. 네. 머리 굴려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이런 게 돼버립니다. 네.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뭐든지 다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직하게 뭔가를 하면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 네. 그러니까 약간 편법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정직하게 장사하신 분들 중에 대박 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편법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기로는 행복하거든요. 왜냐면 돈을 버는 것 같으니까 초반에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법을 위반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초반에는 행복한데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면은 안 행복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정직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손해보는 경우들도 솔직히 종종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442페이지 특히 예외 같은 거 잘 봐주세요. 거기 밑에 예외를 보시면은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저거 잘 봐두세요. 2번에 견본품. 견본품은 과세 대상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많이 파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견본품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그 화장품 가게 있죠. 화장품 가게 가서 화장품 사면 견본품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럼 견본품 사면은 그 견본품 많이 주는 데 가려고 그래요? 견본품 안 주는 데 가려고 그래요? 많이 주는 데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견본품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래서 견본품에 대해서는 뭐 안 걷겠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 대신 국가 입장에서는 그 견본품을 이용해서 뭐 많이 벌란 얘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고 선전물도 저기 뭐냐 과세 대상 아니에요. 근데 요즘 좀 슬픈 게 옛날에는 뭐 저는 잘 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과거에는 광고 전단지 같은 거 주면 거기에 조그마한 사탕이라도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만 주죠? 진짜 광고지만 줘요. 네, 요즘에는 뭐 붙어 있는 거 받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네, 옛날에는 뭐 운 좋으면은 저것도 있었잖아요. 물티슈도 막 껴있고. 네, 그랬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경기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좋으면 네, 그런 거 껴서 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잘 버니까. 근데 요즘에는 광고지만 주시는데 조금 슬프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기왕이면은 다른 거 하나 더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5번에 보시면 특별재난지역 뭐 요번에도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특별재난지역에 그 물건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요것도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근데 왜 아니냐면 원래 그런 물건에 대해 그런 물건을 원래 국가에서 다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근데 대한민국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한테 어느 정도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아픔을 줘야 돼요? 혜택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업시 잔존재원.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우리가 회사라는 건 망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망해도 뭐를 내셔야 된다고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 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해요. 그래서 폐업하면은 남아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그럼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면, 이거 만약에 세금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항상 장난치는 놈들이 생깁니다. 네. 저도 만약에 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사업하면 되냐면, 일단 사업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건을 사요. 그리고 폐업을 시켜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요. 만약에. 그러면은 나는 일반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 이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물건 사고 팔 때마다 세금 내잖아요. 근데 난 망했으니까 더 이상 세금 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세금 안 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폐업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매입세 뺐잖아요. 그러면 매출 안 했어도 판매했다라고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예요. 네. 누구는 망했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돼. 누구는 장사하고 있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이래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형평성이 안 맞아지죠. 그래서 저기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저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점상 분들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점상을 극도로 많이 싫어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네, 노점상 분들 요즘 뭐 세금 내는 노점상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노점상은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시죠. 그래서 요거 종류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보시면 44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간주공급이라고 있거든요. 용역의 간주공급 또는 무상공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무상공급에는 무상공급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역의 무상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근데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화를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걸 뭐라 그래요? 용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데 공짜로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배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도배를 하고 왔는데 오늘 도배한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작은 방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짜로 다시 가서 일해주겠죠. 네. 근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 공짜로 일하셨죠? 뭐 내세요? 세금 내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공짜로 해갖고 승질나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나는 돈도 못 받았는데 세금 내네. 그래서 공짜로 일해준 거에 대해서는 뭐를 안 걷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근데 안 걷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얼마를 거둘 거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공짜로 일했는데 얼마를 거둘 거예요?
뭐 1,000만 원을 거둘 거예요? 100만 원을 거둘 거예요? 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짜로 일해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특수관계인이라고 있거든요. 특수관계인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에 건물주예요. 주한역에 건물을 갖고 있어. 근데 친척애 중에 하나가 현재 쉬고 있대. 그러면 친척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내 건물 1층이 비어 있어. 너 와서 커피숍 할래? 공짜로 빌려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갖고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요. 저희 1층이 비거든요. 1층에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공짜로 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듯이 쳐다보겠죠. 왜냐면 정상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TV 보다 보면 승질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야. 근데 법에서는 괜찮대.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어느 공무원이 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인데 집을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동네가 전세가 만약에 3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1억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봤더니 거기 아파트 주인이 회사야. 근데 그 회사가 그 공무원하고 연관이 있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법에선 괜찮대. 네. 말이 안 되죠. 3억짜리 동네에 1억짜리에 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죄송하대 그러면 땡이에요. 아니면 뭐 조그만하게 액션만 취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좋아지려면 멀었어요. 대한민국이 좋아지려면 저거는 좀 중국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뇌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네, 죽입니다. 진짜 총살시켜요. 거짓말 안 하고 뇌물 먹었다 걸리면. 근데 중요한 거는 뇌물 먹은 사람들이 걸릴 일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진짜 총살이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밑에 재화의 수입까지만 보고 쉴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수입이라고 있는데 수입 나오면 제가 앞으로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건 분기하고 연관이 있는데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세계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수입할 때에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세관에서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수입하게 되면은 뭐 인천을 들어오면 인천세관, 김포로 들어오면 김포세관, 부산으로 들어오면 부산세관, 이런 식으로 세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세관을 통과해서 거기에 맞춰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세관에서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입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뭐 하는 거죠? 들어오면 수입.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면 뭐예요? 수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론에서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보세구역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닌 거. 대표적으로 대사관들. 미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요건 뭐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북한 분들 있죠. 북한 분들이 탈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국 나가서 그 외국 중에서 이렇게 망명시켜주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냐 들어가다 잡히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망명이 가능한 거고, 예, 들어가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그래서 뉴스나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막 달려가잖아요. 북한 분들이 그 대사관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보세구역이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 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세구역은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외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넘어오면 그것도 수입으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보세구역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맞지만 법적으로 적용이 안 돼요. 보세구역까지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딸랑 몇 개 나온다고요? 무려 3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부분까지는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세구역 관련된 거는 한 번인가 2번 정도? 그렇게 많이 내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고쳐야지. 아이고 불편해라 이거. 목 아프다. 네, 아니에요. 저도 빠졌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모니터 문제보다는 케이블 문제인 것 같아요. 인식을 5만 가지 또 해봐야죠. 원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다 고치죠. 근데 이제 저게 있죠. 뭐가 있냐면 물건 양에 따라서